신이론. 그쵸. 이 신이론을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신이론을 책을 한 4,5천 페이지 해갖고 딸딸딸딸 외우려고 하는 생각은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이론이라고 하고 나오는 것들은 신이론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신이론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실체가 없고 과거의 구이론들 있죠. 그런 이론들을 재구성한 게 신이론이에요. 재구성 이론이에요. 신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 이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 뭐 신이론 강의도 있고 하지만 신이론 들어보면 생전 처음 보는 말이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듣던 건데 재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암기장이 얇잖아요. 암기장이 얇고 암기장을 막 수천 페이지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의 이론을 공부하면 돼요. 과거의 이론, 이게 이제 중요한 이론들이죠. 그렇죠? 주요 이론. 주요 이론을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체계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건 체계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쵸? 요거 암기장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암기장이에요. 암기장. 그리고 신이론 있죠. 이 신이론은 이거를 옛날 이론처럼 접근한다? 이러면은 신이론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신이론하고 이게 이제 대체로 이 신이론들은 2019 개정누리과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건 엄청 방대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체로 뭐냐? 구성주의거든요. 구성주의는 어때요? 다양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는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옛날 이론처럼 딸딸 외우면 수만 페이지를 해도 끝이 안 나요. 이론이 엄청 많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신이론,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구성주의식 신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딸딸 외우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내도 어떻게 낼까요? 이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걸 어떻게 답을 키워드를 써라 이렇게 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대체로 열린 문제, 상황 제시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성주의니까, 신이론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답을 쓰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금 기본이 되는 암기장에 나와 있는 이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그건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외우시고 단어도 외워야 돼요. 그쵸? 개념 딱딱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이 방식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결국은 이게 변형돼서 나와도 맞출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신이론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신이론도 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분위기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데 큰 흐름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말해. 이렇게 안 정해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신이론이나 구성주의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책을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두꺼운 책을 외우는 게 생각도 안 날 뿐더러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문제에서 그런 것들 많이 다뤄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창의적 동작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 요건 이제 제가 지울게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문제로 다루어드리는 창의적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옛날 뼈대에도 있었어요. 옛날 뼈대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성주의식으로 접근하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구성주의식으로 접근하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 앞에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예전에
간접적인 교수 방법, 요거는 기억나시죠? 그쵸? 간접적인 교수 방법 할 때 보시면 여기 안내 발견적 교수 방법, 탐색적 교수 방법 이렇게 봤죠? 그쵸? 안내 발견적, 이게 직접적 교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쵸? 직접적 교수 방법이 있지만 이제 그건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시범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쵸? 자, 간접적 교수 방법은 안내 발견적하고 탐색적이 있는데 안내 발견적은 수렴적 접근이에요. 그쵸? 수렴적 접근이고 탐색적 교수 방법은 이거는 확산적 접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헬시와 포터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설정을 딱 해요. 문제 설정. 자, 사실은 이게 탐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문제 설정하고 유아 스스로 실험하는 거, 요거 탐색이에요. 탐색.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관찰과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뒤에 평가가 있고 요 과정에 이제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탐색, 표현, 평가 이런 과정이지만 이거를 헬시와 포터는 다르게 설명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탐색적 교수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들 기억하기로는 여기 지금 창의적 동작은 약간 탐색적 교수 방법을 통해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 또 뭐 배웠었냐 하면 극적 접근 방법. 요건 창의적 신체 표현의 방법이었잖아요. 그쵸? 요거 기억나시죠? 그쵸? 극적 접근 방법 배웠어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리츠네 동작 교수법이 있었죠. 그쵸? 근데 창의적 신체 표현이지만은 창의적인 거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었죠. 동작 주제가 있었고 문화 주제가 있었잖아요. 자, 기억나십니까? 그쵸? 동작 주제는 뭐냐 하면은 창의적인 신체 표현인데 주제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아, 우리 한번 창의적인 동작을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문화 주제는 어떤 거예요? 문화 주제는 그 유아들이 놓여있는 문화에 따라서 뭐 우리 백조의 호수를 한번 창작해 볼까? 뭐 이런 거. 나뭇잎을 한번 우리가 나뭇잎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주제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 창의적인 신체 표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의외로 유아들은 동작 주제도 많이 쓴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문화 주제 만드는 그런 순서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시 따르기, 모방하기 뭐 유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시 따르기는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창의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요거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에머슨과 레이의 상상 환상 중심 동작 교수법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 창의적인 그런 동작 교육 방법이에요. 있었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래서 요 기본형은 제가 암기장에 다 정리하고 암기장 공부할 때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기본형. 자,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형의 변형들.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순서를 쓰시오. 뭐 학자 누구의 이론에 근거해서 뭐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긴 좀 어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 동작을 설명하는 거를 제가 지금 문제를 드린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창의적 동작이라고 하는 거 기본형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거를 일단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이런 걸 잘 모르시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연결해서 답을 쓰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창의적 동작을 어떻게 또 나누기도 하느냐 하면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학자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야기나 상황에 맞춘 창의적 동작이 있어요. 음악적 요소에 맞춘 창의적 동작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지난번 2차 시험 평가원 지역 수업 실현에 났던 거죠. 나뭇잎을 밖에 가서 애들이 보고 음악에 맞춰서 나뭇잎 떨어지는 거 동작으로 만드는 거 수업 실현해보세요. 이런 게 문제에 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창의적 동작 요거 생각해서 쓰셔도 되는데 그건 너무 이론적이라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면은 가로넣기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자, 이런 건 이제 적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창의적 동작은 일단 판에 박혀가지고 나 따라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 동작은 이야기나 상황에 맞춘 창의적 동작.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뭐 들려주거나 이야기 들려주고 요거를 한번 뭐 동작으로 표현해 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원 문제처럼 애들이 나뭇잎에 막 흥미를 많이 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막 나뭇잎 흉내를 막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현돼서 그걸 수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나 상황에 맞춘 창의적 동작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분위기에 맞게 동작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창의적 동작은 보시면 이야기나 상황에 맞춘 창의적 동작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창의적 동작은 탐색, 표현, 평가 이렇게 세 개를 나눠요. 그렇죠? 탐색, 표현, 평가.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은 수업 실현이나 이런 거에 쓰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시면은 탐색, 표현, 평가라고 아예 써줬어요. 신이론들은 대체로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탐색, 표현, 평가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자, 그러면 각 단계별 수업 내용을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이래놨는데 이야기나 상황에 맞춘 창의적 동작을 하면서 탐색은 뭘 할 건가, 표현은 뭘 할 건가, 평가를 뭐 할 건가, 이거 선생님들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창의적 동작이 이런 거구나. 제가 평가 문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만 알고 만약에 교실에서 해봤어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론을 외울 필요가 없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야기나 상황에 맞춘 창의적 동작,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에 맞춘 동작인데 탐색 단계에선 주로 뭐 합니까? 유아들은 탐색할 때 대체로 오감각을 통해서 대상이나 상황을 직접 경험해요. 평가음 수업 실험 문제 이거 어떻게 났어요? 아이들이 가을 바깥놀이 가을 바깥놀이에 나가서 애들이 나뭇잎을 막 가지고 놀았어요. 나뭇잎 탐색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나뭇잎 탐색을 하는 거죠. 나뭇잎만 만져보고 던져보고 뿌려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오감각을 통해서 대상이나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게 탐색 단계예요. 탐색하면서 애들이 어떻게 탐색하겠어요? 감각을 활용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표현 단계는 이제 진짜로 막 이렇게 저렇게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뭐 신체를 움직이고 뭐 애들이 막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안내 발견적 접근법이랑 탐색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좀 지도해 줄 수 있죠. 안내 발견적은 선생님이 조금 언어로 막 설명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내 발견. 탐색법은 이제 안내 발견적은 이제 선생님이 조금 언어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렴적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탐색법은 애들이 이제 막 생각하면서 확산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보통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고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간접적인 제가 탐색적인 교수 방법 써놨어요. 여기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안내 발견적 접근. 안내 발견적은 수렴적 문제 해결, 탐색법은 발산적 문제 해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건 뭐죠? 평가 애들 시험 봐서 넌 80점, 넌 30점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평가 단계에서는 애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선생님 유아 동작 평가는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이 스스로 내가 지금 수업 잘했나? 요거 내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애들 보면서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아가 스스로 내 평가하는 거 있고 유아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거 있고 그 정도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평가를 좀 활용하면 되는 거죠. 너는 재밌었어? 낙엽 잘 표현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막 이러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적 요소에 맞춘 거. 이건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한번 우리 동작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탐색, 표현, 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창의적 동작을 설명할 때 크게 그렇죠? 여기 문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나 상황에 맞춘 창의적 동작.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에 맞춘 창의적 동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창의적 동작의 종류를 쓰셔. 이렇게 문제 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단계는 탐색, 표현, 평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해시와 포터의 방법을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처럼 탐색, 표현, 평가를 줬을 땐 이거에 맞춰 써야 되겠죠. 이거 수업 상황 생각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답 보시면 되죠. 탐색, 그다음에 표현, 평가. 아까 이제 쓴 내용들이죠. 탐색에서는 오감, 직접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표현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동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표현은. 그다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애들이 내가 적절하게 표현했나, 즐거웠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죠. 답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지 이제 그러니까 열린 문제, 신이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에 기본이론 공부하듯이 접근하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럼 또 밤새 공부하고 또 울어요.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를 맞출 수 없어요. 이게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야. 시험 문제나 출제자들은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공부하라는 거죠. 진짜로 유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열린 생각을 해라. 시험 문제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열린 문제를 또 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막 마음 급하니까 막 외우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